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1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를 하는 검찰도 또 검찰 조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도 내일은 무척 길고 고단한 하루가 될 텐데요.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우정렬 사건팀장과 함께 5가지 놓칠 수 없는 키워드로 내일 상황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 팀장. 네. 내일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이후 9일 만이죠. 네. 처음으로 자택 밖으로 나서는데요. 내일 삼성동을 찾아올 첫 번째 손님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될까요? 검찰 조사의 디데이인 내일 삼성동 자택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내일 삼성동 자택을 찾아올 첫 손님은 전속미용사 정송주 원장이 될 게 확실시 되는데요. 외출을 안 하고 자택에서 손님을 맞는 날에도 매일같이 머리 손질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이니만큼 검찰 포토라인에서 서야 하는 내일도 정 원장을 부를 걸로 보입니다. 최근 며칠간 정 원장을 좀 지켜보면요. 매일 오전 7시 반에 택시를 타고 삼성동 자택에 와서 1시간쯤 머물다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이보다 일찍 자택으로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이 삼성동 자택을 찾아올 첫 손님,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나 정장현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이들은 검찰 청사에 미리 가 있거나 박 전 대통령 도착에 맞춰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우 팀장. 네.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 무척 궁금한데요. 네. 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는지 그리고 지난번 청와대에서 나올 때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가 바로 신사협정인데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때에는 이 청와대를 나서 삼성동 자택에 도착하기까지 약 25분이 걸렸습니다. 채널A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 차량과 오토바이를 투입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을 생중계해드렸죠. 그런데 내일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우선 이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 청사까지 이동 거리가 차량으로 10에서 15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고요. 이 경찰도 언론사 취재 차량이 박 전 대통령 탑승 차량에 바짝 따라붙는 걸 자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호상 문제와 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건데요. 검찰도 언론사들이 검찰 청사 인근에 영상 촬영용 드론을 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요. 게다가 검찰은 내일 서울중앙지검의 창문의 블라인드를 하루 종일 내려놓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서요. 이 때문에 이 검찰로 이동 중인 박 전 대통령의 모습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은 가까이서 포착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배 팀장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수사받는 곳,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라고 하던데요. 지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1001호와 1002호는 특수 일부의 공간입니다. 당초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하지만 영상 녹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검찰은 피의자가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사전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오늘 조사 공간도 새로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오후 1층 현관에 직접 나와서요.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이 탑승하기 전까지의 동선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사 안에서 식사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피의자들은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배달이 가능한 음식을 주문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곰탕을 주문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식 도시락과 죽을 집에서 준비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시락을 준비해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삼성동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70대 요리사 김모 씨가 검찰청에서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그렇게 긴 시간 조사를 받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변호사들과 함께 답변을 상의하는 등 이른바 좀 작전 타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답변을 미리 상정해두고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게 될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 모두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앉게 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한마디가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아주 정제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도중 궁지에 몰리면 휴식 시간을 요구해서요.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한 조사가 과연 내일 언제쯤 끝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자정 전에는 조사를 마치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자정 이후 심야 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검찰로서도 가급적 한 차례 조사를 끝내는 게, 한 번의 조사를 끝내는 게 수사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포토라인에 2번 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배혜림 팀장. 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또 청구를 한다면 언제쯤 청구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혹은 특검에 구속된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모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합니다. 다만 영장 청구 시점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